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귀신 들린 폐가에서 조상님이 구해주셨다. 강원도에서 경기도로 넘어가는 지점에 한 별장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빨간 벽돌이 아름다운 집이지만 알고 보면 귀신 들린 집입니다. 이 별장을 지을 때 풍수지리가가 여긴 음지가 강해서 집을 지을 곳이 못 된다고 별장 주인을 말렸지만 이 별장 주인은 그 말을 무시하고 집을 지었죠. 집이 완공되고 세 달도 못 가서 별장 주인은 사고로 바보되고 부인은 가출, 자식들은 물에 빠져 죽거나 차 사고로 죽었죠. 이 별장에 제가 간 이유는 이 별장을 사신 분이 아버지를 통해 도움을 요청해서 가보게 됐습니다. 낮에는 별로 음기가 안 느껴져서 별장 근처 마을에서 시간을 좀 보내고 밤 11시에 저 혼자 다시 가봤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서 영들이 별로 없겠구나 생각하고 현관문을 열었더니 거실 전체가 귀신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영들인지 영체가 흐릿하고 느껴지는 귀기들도 약해서 무시하고 들어갔죠. 제가 거실로 들어서자 귀신들이 절 피해서 움직이는 순간 거실 한가운데에 고운 한복을 입은 할머니 귀신이 앉아 있었죠. 그 할머니가 절 보더니 아무 말도 없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만 끄덕끄덕 거리시더군요. 그리고 옹알이 하듯 뭐라 웅얼거리시는데 들리지는 않고 한참을 할머니 앞에 서서 있는데 할머니 표정이 굳어지면서 사라지시더군요.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니 그 많던 영들이 도망치듯 사라지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대체 무슨 놈이 나오길래 영들이 도망치지? 저도 사실 무서워서 복숭아 나무까지와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손에 들고 주위를 살펴보는 순간 집안의 문이란 문들이 죄다 한 번에 닫히더니 퍼런 불빛이 제 주위를 날아다니더군요. 기아까지 동반한 걸 보면 악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악귀가 모습을 드러내더군요. 얼굴 반쪽이 화상을 입어서 징그럽고 청바지에 일반 회색 티를 입은 남자였는데 온몸에 뭔 놈의 구멍이 그리 많은지 구멍이 수십 개였습니다. 더군다나 구멍에서 구더기는 흘러내리고 얼굴에서도 이상한 액체가 나오고 냄새는 역겹고 귀기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 목없는 여자 귀신은 이 남자 귀신에 비하면 어린애 수준이더군요. 숨도 막혀오고 정신도 희미해지고 결국 전 정신을 잃었죠. 제가 정신을 차린 건 다음날 오후 한 병원에서였습니다. 아버지가 제 옆에 계시더군요. 아버지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제가 들어가서 3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나오길래 주인분과 둘이서 후레쉬를 가지고 들어갔더니 제가 거실에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기신 거였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해서 그 주인분을 불러달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처에 계셨는지 10분도 안 돼서 오시더군요. 그래서 아버지와 주인분한테 제가 본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해드리자마자 전 또 머리가 지끈거리더군요. 그 귀신을 말하거나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더군요. 그날 바로 퇴원하자마자 제 친구를 재령해준 무속인한테 가서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무속인이 한숨을 푹 쉬더니 넌 어제 네 조상님이 아니었으면 죽었다고. 네 조상님이 널 살리려고 대신 희생하셨다고 얘기해 주시더군요. 그리고 며칠 동안 그 귀신을 생각도 말하지도 말라더군요. 그 귀신의 귀기가 아직 제 몸에 남아있어서 반응하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넌 그런 데만 찾아다니면 언젠가는 죽는다고 진지하게 경고를 하더군요. 그리고 절 지켜주는 조상님이 한동안은 안 오실 거라고 당분간 자제하라고 말하시더니 절 내쫓더라고요. 다음에 그런 데 갔다가 걸리면 자길 볼 생각도 말라면서 말이죠. 전 집으로 와서 마음속으로 조상님들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고모님의 죽음. 결혼 전에 겪은 일입니다.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신혼집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가구를 놓은 상태였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어두컴컴하고 습한 지하창고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벽으로 밀쳐진 상황이었고 누군가 제 목을 두 손으로 조르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두 손을 밀치려고 했는데
제 목을 조르는 사람의 얼굴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얼굴이 없던 게 아니고 목이 뒤로 꺾여서 넘어가 있던 것입니다. 그 모습에 너무 놀라 온몸에 힘이 빠졌고 저항하기 힘들 정도로 숨이 가팠습니다.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나타나셔서 그 사람을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서 이 아이에게 이런 짓을 하냐. 평소에 굉장히 조용하신 분이셨는데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비록 꿈이었지만 처음 보았습니다. 거기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가위 같은 느낌은 아니었고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히 기억날 정도로요. 꿈을 꾸고 나서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피곤해서 악몽을 꿨나 보다고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생각이 난 듯 갑자기 시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꿈 이야기를 하더군요. 다음날 시어머니를 만나는 일이 있었는데 대화 도중에 어제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가신 고모가 낯선 사람이 온다고 나오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고모님께선 이북에서 남편과 살고 계셨는데 한국 전쟁 때 헤어지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혼자서 일본에서 사셨는데 시어머니께서도 얼굴은 뵙지 못했다고 하네요. 시어머니께서 결혼하시고 1년 후쯤 고모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는데 가족이 없어서 시아버지께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 일본에 가셔서 유골거루를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 시아버지가 고모님의 제사를 모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고모님의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고모님께서 새 식구가 와서 제 꿈에 나타나신 게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으니 고모님께서 목을 매서 자살하셨다고 하네요. 혼자 슬설이 말이죠. 마지막 모습이 그렇다 보니 꿈에서도 목이 꺾여서 나타나신 게 아닌지 지금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주유소 아르바이트. 주유소 아르바이트하다 겪은 일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하는 주유소는 도로 옆에 덩그러니 홀로 있고 주변이 논밭이라 밤이면 꽤나 으스스할 정도로 외지고 손님이 뜸한 곳입니다. 그래서 손님께 저희 주유소를 각인시키려고 서비스를 많이 합니다. 그날은 운전자분께 시원한 슬러시나 커피를 드리는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실수를 해서 기억납니다. 한 승용차에 주유를 하고 나서 손님께 시원한 슬러시나 커피 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운전석에 계시던 남자분은 흔쾌히 수락하셨습니다. 뭘 몇 잔을 드려야 하는지 물어봐야 하지만 귀찮아서 묻지 않고 차 안을 힐끗 봤습니다. 뒷좌석에 짧은 흰색 치마를 입은 여자 다리가 보여서 두 명이다 싶었습니다. 전 동료에게 커피 2잔을 부탁하고 다른 차에 주유를 하러 갔습니다. 읽고 주유를 마친 후 쉬고 있는데 동료가 소소하게 투정을 부렸습니다. 2명이라면서 2잔을 가져가니까 아저씨 혼자밖에 없던데. 밤이라 피곤해서 잘못 봤나 싶었고 별다른 생각이 안 들어서 미안하다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1~2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시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데 다른 차에 주유를 하던 동료 둘이 티격태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자꾸 나 물 먹일래? 아까 2명이라며? 남자 혼자잖아. 그러자 다른 동료가 말했죠. 분명히 뒤에 여자가 있었다니까. 아까 제가 한 실수를 다른 동료가 했나 봅니다. 밤이면 다들 피곤해서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순간 뭔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그 차랑 여자 어떻게 생겼어? 라고 동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얼굴은 기억 안 나는데 다리만 본 것 같아. 이야기를 들어보니 차는 달랐지만 제가 본 모습과 일치했습니다. 밤이라지만 어둡다고 다리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얼굴이 보이고 다리가 안 보이면 몰라도 순간 귀신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혹시 그 여자가 지나가는 차에 옮겨 다닌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주유구 자리에 계속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젠 모두들 그 주유구를 꺼려합니다. 언제 다시 그 여자를 볼지 모르니까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